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 여행지 일본, 그리고 겨울철 일본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온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진짜 온천이 단 1%밖에 없다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뇌질주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사태로 끊겼던 하늘길이 대부분 정상화되면서 오랜 기간 해외여행을 즐기지 못하던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본 여행객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질 때는 일본 여행이 더 간절해지는데 아마도 뜨끈뜨끈한 일본의 온천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에는 료칸이라고 하는 약 13,800개의 온천 숙박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최고급 료칸부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료칸이 존재해요. 저렴하게는 1인당 20만원부터 비싼 곳은 100만원이 넘는 곳까지 가격대에 따라 서비스의 선택지가 매우 다양하죠. 료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료칸에서는 온천욕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목욕 후 일본식 전통의복 유카타를 입고 일본 전통 연애 요리인 가이세키를 즐겨요. 게다가 친절한 직원들이 깨끗하게 정리한 이부자리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한 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까지 준비되어 있죠.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음식들이 제공되고 일본의 전통적인 의식주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어요. 연간 이용객이 약 1억 3천만 명을 넘는다고 하니 일본은 온천의 나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수많은 온천 중에 진짜 온천이 단 1%밖에 없다면 믿어지시나요? 온천 관련 프로그램을 120편 이상 제작하고 3권의 책을 출판하며 온천의 달인이라 불리는 온천 저널리스트 코모리 타케노리 씨는 본인의 저서 1%의 진실을 통해 일본 온천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일본의 많은 온천이 온천물에 수돗물을 섞어 사용하거나 다양한 광물이 포함된 우윳빛 온천수로 속이기 위해 온천수에 임욕제를 넣는 곳도 있다고 밝혔죠. 심지어는 사용한 온천수를 장기간 재사용해서 세균성 폐렴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온천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코모리 씨는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 존재하는 온천 중 진짜 온천이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요. 일본의 가짜 온천이 이렇게나 많이 난립하는 이유는 일본의 애매한 온천법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보통 온천이라고 하면 화산지대에서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뜨거운 물을 상상하고는 하는데 사실 온천은 단어 그대로 따뜻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지하수가 깊은 곳에 위치할수록 지각 하부에 존재하는 멘틀에 의해 지하수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마그마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온천의 수온이 온천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지하수 수온보다 높다면 온천, 지하수의 수온보다 낮으면 냉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무기물질이나 가스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온도와 관계없이 광천이라고 부르죠. 지하수의 수온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온천의 규정 온도가 다른데 일본의 온천법에서는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를 온천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온천법은 물의 온도가 25도가 되지 않더라도 온천법이 규정하는 특정 물질 중 일종 이상이 법에 규정된 농도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으면 온천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요약하면 어떤 물질도 녹아있지 않은 순수한 물이라 할지라도 25도 이상이 되면 온천이고 온도가 25도보다 현저히 낮다 하더라도 무기물질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으면 온천으로 정의되어 온천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13,800곳의 온천 여관과 27,700곳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온천이 난립하면서 온천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가짜 온천을 비롯하여 과대과장 광고를 하는 온천이 늘어난 거죠. 일본의 가짜 온천에 대한 논란은 20여 년 전인 2004년부터 있어 왔는데 나가노현 유명 온천골의 13개 온천장 중 3개 온천에서 유백색 온천물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임욕제를 몰래 투입한 게 언론 보도로 폭로되면서 일본의 가짜 온천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했어요. 이때 수돗물이나 우물물을 사용한 온천, 온천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온천, 온천물의 효능 등을 과장 광고한 온천 등이 다수 발견되면서 일본 전역이 시끄러워졌죠. 일본의 환경성은 온천에 임욕제를 푼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간 변한 건 크게 없다고 해요. 게다가 일본의 료칸이나 호텔에서는 천연 온천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온천법에는 천연 온천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천연 온천이라고 광고하는 업소에서도 원천수를 데우거나 다른 물을 추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일본의 수많은 온천 여관이 경영난을 맞게 되고 이후 중국 자금이 대거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중국의 부자들 사이에서 일본의 온천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했는데 경영, 관리 비자를 가지고 일본 법인 계좌로 자산을 옮기면 중국 당국에 재산을 몰수당할 염려가 사라지고 일본 영주권 획득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이 일본의 온천을 매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 오너 대부분이 온천 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지역 관광산업이나 주변 여관들과의 조화는 모두 무시한 채 온천을 중국화시키거나 주변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더 늦어지기 전에 일본의 온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믿고 갈 수 있는 온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온천 전문가 코모리 타케노리 씨가 운영하는 진짜 온천 소개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일본어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지만 구글을 이용하면 자동 번역이 되어 한국어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